네, 어제 내용들을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좀 많이 걱정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코칭에 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살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칭이 1세대 코칭이 있습니다. 1세대. 잠시만요. 자, 1세대 코칭이 있었는데 1세대 코칭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녀를 잘 키우는 10계명.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들이 있겠죠. 예,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공하는 7가지 습관, 뭐 스티브 코비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의 변화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행동을 잘 변화시킬까 했더니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치를 몇 명, 10,000명 정도를 조사했더니 여기는 좀 행동이 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2세대 코칭인데 감정을 건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행동만 변화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변하려면 감정을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살 빼고 싶고 또 너무 담배를 끊고 싶고 또 내가 뭔가 잘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이 감정 코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3세대 코칭에 이제 많이 의존하는데 3세대 코칭은 의식을 바꿔주자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의식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자가 돼가지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딱 깨달아. 깨닫기 시작하면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의식으로 자녀를 볼 거냐.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의식해 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인식해 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문제아로 볼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문제아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의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우리 아이가 문제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기 시작하면 의식이라는 건 뭐냐? 이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뭘 의식할까요? 아이가 문제아라는 건 결국은 내가 문제아라는 거죠. 내가 나를 문제아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 주의와 집중을 줄 것이냐. 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훈계를 한다. 훈계하기 이전에 뭘 의식해야 될까? 이게 이제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킹콩이었었는지, 감정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지, 내가 사슴의 역할로 그동안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킹콩처럼 삶을 살아왔는지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의식해서 빨리 내가 뭘 한다? 추를 내리는 거죠.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는 추로 가능한 한 나를 의식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가장 중요한 의식 코칭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간섭할 것도 많고 훈계할 것도 많은데 왜 우리가 어제 그런 내용을 다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코칭이 있어요. 이 4세대 코칭은 영성 코칭입니다. 네, 정말 우리 영성 뭐 예를 들면 영성 지수가 다른 모습 지수를 올린다는 SQ도 있죠. 영성 지수. 그래서 영성 코칭도 있어요. 그래서 영성 코칭은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너무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세대 코칭에서 4세대 코칭으로 가고 있는 의식 코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의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좁혀진 의식을 확장되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식에 있지 않고 넓은 의식에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인생도 라이프롱 퍼스펙티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긴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경험해야 될 거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건드리고 뭐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의 삶,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삶도
어렸을 때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렇죠.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서 쏘아 뭐 어떻게 될 거가요?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반드시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MK 학생들도 코칭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찾는 게 존재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존재 자체로 퍼펙트한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환경에서 받은 모든 영향력은 사실은 나를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경험해야지만 뭐가 돼요? 지금 내가 사명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은 반드시 내 삶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많이 접근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코칭 할 때도. 그래서 너는 존재 자체로 파워풀하고 그 존재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알고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 그 의도가 뭐냐? 이게 순수한 우리의 삶의 의도고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의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뭐 물론 이제 많은 고통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웃기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나름 이제 고난이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현재 제 위치에서 제가 아픈 청소년들, 힘든 아이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제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또 진짜 자기의 손을 몇 번 긋고 또 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사실은 제가 저를 궁일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하게 나를 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절대 바꿔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옆에서 같이 견뎌주는 거죠. 그냥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잔소리가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잔소리가 나오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고 아이들을 고치려고 할까요? 그죠? 만약에 제가 뭐 이제 이윤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윤 선교사님,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세요? 그럼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세요? 제가 여태 같이 일을 해왔지만 너무 비합리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분이 우리가 굉장히 나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바로 그게 모더니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화에 젖어 있어서 굉장히 과학, 객관, 증명, 보평, 이성 이런 쪽에 많이 그러한 사조에 우리가 밀려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사시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른 땅에 가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막 무슨 북이 영화를 보자고 지금 거기가 계셔가지고 막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삶들을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냐? 모더니즘 시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새벽종이 울렸네. 해아침이 밝았네. 일찍 일어나. 뭐 해야 돼요?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해야지. 부지런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너의 보이는 걸 봐봐. 네 목표를 봐. 네 비전을 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런 모더니즘 사고방식,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참 다행스럽게 모더니즘 시대가 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완전히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나한테 들이대봤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막 광화문 앞에서 12시 15분 땡 치면 막 거기 나타나서 만세 삼창 하는 거예요. 만세, 만세. 왜 이런 거 하니?
그냥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주체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연결이 중요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렇죠. 성취해야 돼. 그리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그런 말을 듣지 않죠. 왜?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얘네들은 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와 또 아빠와의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살고 싶은데 물론 요즘엔 또 뭐 포스트 팩추얼 무슨 시대가 됐어요? 거짓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보편타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자 남아 청소하고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교육 방식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그죠? 컨트롤하려고 킹콩의 역할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그 경험해 봐. 실패해 봐. 그렇죠? 그리고 또 네가 성공이 사실은 요즘에 실패죠. 오히려 실패가 성공이라는 얘기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공한 경험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성공해 봤어. 근데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더니 아 이거는 성공의 어머니야. 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을 우리가 첫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런다고 해도 믿지 말자 청소년. 자는 것도 다시 보자. 믿어서는 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인내하고 정말 순간순간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어가고 빚어갈지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서로의 갈등이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삶을 좀 풍부하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6가지 직업을 가지는 아이를 키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100세 인생이 되면서 미국은 32가지의 직업을 가진 아이를 키우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13가지예요. 13가지 직업을 가진 아이를 키우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100세가 넘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공부에만 매여 있다면 하나도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그러면 애가 해보겠다는 걸 다 해주느냐. 다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이가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으로 그렇죠.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중요한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죠. 이제 보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뭐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해 가지고 막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예.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지금 미래 직업이 얼마나 많이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 예, 이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이제 봤으면 좋겠는 건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는 그대로 우리 아이고요. 그 아이가 한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공부도 못해, 외모도 별로야. 굉장히 좀 암담하고 참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행동을 보세요. 그럼 행동을 봐도 절대 마음에 드는 행동이 없어. 그리고 예의가 바랐으면 좋겠는데 예의도 안 발라. 그리고 매일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러면 엄마 나는 라면 먹으면 돼요. 막 이러면서 절대 일찍 안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런 행동들만 봐도 우리는 답답해 미치겠죠. 근데 또 능력을 보세요. 없어.
근데 우리 사실 MK들은 능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일반 우리 여기서 큰 애들보다 뭐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능력을 보는데 이걸 바라보면 정말 한심하죠.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 그렇죠? 그러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우리가. 예, 그러면서 열등감이 굉장히 확 올라오죠, 아이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네가 이뤄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근데 열등 의식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비참해지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 부분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피해자다. 이런 의식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밖에 못 키워. 라고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바라보게 되면 한심하고 안 돼 보이고 미래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무엇을 본다? 가치를 봐야죠. 내가 모나리자 그림이 뭐 500억이다. 너무 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진짜 걸작품이에요. 근데 모나리자를 가지고 오면 내가 500억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하고 바꿀까요? 안 바꾸죠. 예, 물론 바꾸고 싶은 분들도 몇 분 계실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자, 왜 안 바꿀까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얼마나 이 아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의식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가치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의 레벨이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만족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유괴를 당했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가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바랬던 존재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또 삶이 더 비참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로 의식을 두고 사느냐면 이 아랫 레벨에 의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존재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존재 자체로 네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감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감,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능력도 없고 행동도 잘 못하고 좀 환경도 찌질하지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문제이지 그 아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문제를 동일시했다가는 우리 아이를 진짜 문제아로 만들고 문제 상황에 빠지고 스스로 우리 아이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에서. 이거를 끊어서 이 고리를 만들어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사랑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존재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존재 칭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존재 칭찬은 사랑해요, 사랑해. 왜 사랑해냐면 우리가 9.11 사태라던가 그리고 세월호 때 뭐 말만 해도 사실 가슴 아프죠. 그때 아이들이 그 자기의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전부 부모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곧 죽을 그 순간에 사랑했다고 얘기한다. 자기의 존재가 꺼져갈 때 유일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건 사랑해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이게 존재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도 없고 행동도 좀 찌질하고 환경도 엉망이라도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딱 들어가면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중2병이 왜 올까요? 바로 뇌의 문제예요. 뇌가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에 많이 뻗어간 그 시냅스 확장된 부분 중에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뇌가 있어요. 그 시냅스를 가지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뇌에서 잘려져 나가게 돼요. 그럼 잘려져 나가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자기도 뭔가 이상해. 자기도 괜히 우울해져. 자기도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심부름지 갔다 올래? 그러면 네? 하고 가던 애가 이제부터는 가기 싫어가지고 입이 나오고 점점 왜 그렇게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뇌가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파민. 여러분 이 도파민은 굉장히 그 쾌락적인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20%밖에 안 나와요. 가지치기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범법 호르몬이 흐르면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싶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괜히 누워 있다가 차가 오면 빨리 일어나면 안 죽겠지라는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뭔가 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쾌락적인 그런 걸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주면 좋다요, 애들한테? 우리는 가지치지 않는 것들을 남겨줘야 돼요. 이 아이가 가지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중학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한테? 학업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공부에를 더 많이 합니다. 뭐보다? 존재와 가치를 소중하는 언어보다 능력과 행동과 환경을 말하는 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존재 자체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공부할래? 게임할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다 터치하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 습관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들여주는 거지만 중학교 때 들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이 아이가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 선택해야 돼요? 이 존재와 가치를 선택해 줘요. 사랑. 무엇보다 뭐부터 선택해야 되냐면요. 바로 관계부터 선택해요.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그래서 이제 화가 나면 너 왜 이렇게 하고 성질이 확 났다가 예쁘냐 이렇게 뒤에 말을 바꾸시면 돼요. 예, 화가 욱하고 올라갔다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이렇게 해서 앞에 화를 나지만 좀 화를 꾹꾹 의식해서 누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능력, 행동, 환경에 있으면 수제무술 두욕분자에 빠져요. 수제무술 두욕분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제무술 두욕분자. 이거 몇 번 입으로 말하면 다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수제무술 두욕분자. 자, 수제무술 두욕분자. 네, 좋아요. 잠깐만요. 자, 수는 뭐냐면 수치심. 죄는 죄책감.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구. 분노. 자존심.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아이를 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은 계속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수제무술 두욕분자. 아이들의 감정이 늘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놔두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가 없겠죠. 그죠? 또 우리가 요즘에 막 자신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수제무술 두욕분자가 아니라 자기 것을 찾아요. 자기 것.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아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찾는 거죠. 나의 것, 나만의 것, 내 존재가 가장 원하는 자기 것을 찾아서 그걸 되찾는 거죠. 이제 있었어. 원래는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찾고 내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선언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기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제무술 두욕분자에 있다면 결단코 찾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존재와 가치로 대할 때만 그때서 비로소 아이들이 자기 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로 하지만 머리로 우리가 보지 말자. 가슴으로. 이 아이의 가슴에 닷을 내리고 정말 엄마는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엄마는 나하고 나를 정말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수치심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생은 원래 쪽팔리는 거다. 괜찮아. 뭐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청소년들은 좀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저도 이제 청소년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근데 그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가 말하듯이 럭비공이고 그쵸 굉장히 자기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는데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만 넘어가면 손도 몇 번 긋고 했던 애들도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함께 해준다는 거
또 옆에서 같이 견뎌준다는 거,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또 내 아이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내가 너하고 정말 관계가 중요하고 너의 존재 자체로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너무 힘들다. 그 일이 너무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와서 나나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아이하고 갈등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아이의 갈등 또는 부부 간의 갈등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거다? 내 어린 시절 거예요. 내 어린 시절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나 잘한다는 것은 그런 어린 시절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봐요. 그래서 그 나를 위로해 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연민.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 긍휼, 자기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공감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많이 위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울컥할 때까지 나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로소 우리 아이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한다거나 그냥 허울만 있는 걸로 지지 격려, 아주 값싼 칭찬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진정하게 칭찬이 나오는 건 어려운 이 기간들인데 이것들을 잘 견뎌내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연민이에요. 지금 제가 내용을 오늘 수업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딴 데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제가 또 이 자기 연민 쪽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나를 좀 많이 공감하셔야 돼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나를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은자. 너 정말 그때 힘들었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학교도 못 가고 내가 졸업도 못 하고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정말 힘들었지. 이은자 너 그래서 정말 속상했지. 너 정말 창피했지. 너 정말 그래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매일 무기력했지. 너 진짜 힘이 없었지. 라고 자기를 위로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내가 위로하고 공감해 주면서 어제 우리가 자기를 공감하는 거 2가지 했습니다. 호흡.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깊은 숨을 토해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고 내 몸을 공감해 주고 그렇죠. 턱관절을 열어서 내가 늘 긴장하지 않게 나를 이완시켜 주는 거. 이걸 우리 어제 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를 그런 몸의 위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마음의 위안까지 정말 위로의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을 그렇게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걸핍이 많으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데 아니 이게 우리가 가지면은 정말 예수님도 잘 믿고 싶은데 맨날 이런 게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이제 이렇게 뭐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수치심인데 수치스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이제 옛날에는 웃고 재밌어하던 이젠 좀 그만 좀 말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혼자 말하는 거죠. 혼자. 진짜 나는 하나님 저는 질투가 너무 많아. 나는 질투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아 죽고 싶어요. 정말 정말 질투가 많아. 5번 읽으면요.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감이 돼. 네가 얼마나 어렸을 때 결핍이 많은지 네가 이렇게 질투를 많이 하겠다.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공감의 눈으로 봐져요. 억지로 공감해야지 공감해야지.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킹콩으로 살았는지 그 킹콩의 삶을 이루하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담비처럼 살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공감. 그래서 충분히 나를 공감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 들어올 때 미리 공감을 많이 하세요, 자신. 그래야 이제 화나는 것도 조금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숨 쉴 곳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나도 좀 통제할 수 있고 또 나를 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가 좀 편해졌네. 이제 좀 내가 살만하네. 이제 내가 좀 너무 걱정, 근심이 좀 많이 없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처를 와도 어떻게 돼요? '아 너 괜찮아.'가 돼요. 이 걱정이나 뭐 사건이 오면 우리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하우를 네가 축적해 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관계다. 그쵸? 공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뭐다? 마음이다. 마음의 어떤 뭐예요? 가슴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떤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거기에다가 닷을 내리면 이 아이가 정말 자기를 찾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왜? 엄마가 불안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엄마의 불안을 얘가 대신해 줘야 돼요. 얘는 너무나 천재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불안한 걸 그 아이들은 다 갖고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그걸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불안이 내 거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가 안정돼 있어. 아빠도 안정돼 있어.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비로소 '아 진짜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한 항구가 생겼네. 내가 배를 타고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녔다가 집에 오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죠. 자기의 노하우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반비의 노릇을 안 해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강해져야 돼 거기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은 어 정말 아이들이 가지치기 시기에 부모가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자기도 자기의 갈등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견뎌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늘 이제 삶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고민을 해. 그건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을 작업을 하면 그림의 가장 첫 번째 기억 가지고 많이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없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애는 발만 그려 놨어. 자기 "너는 어딨냐 이 그림에." 발이 자기야. 이런 그림을 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존재감 없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또 믿지 말자 청소년. 자는 놈도 다시 보자. 이게 절대 그랬다고 변했다 그래서 변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또 어디를 튈지 모르죠.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쵸? 이 아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아이는 아이로 보고 존재로 보고 이 아이의 행동과 능력과 환경은 얼마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식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진도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존의 시대예요. 자 생존의 시대를 잘 견뎠어. 근데 잘 못 견디고 내가 킹콩이 됐다가 또 이렇게 사슴이 됐다가 했어요. 아이들이 생존을 잘 하려니까. 그래서 생존 기술을 좀 터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존 기술을 터득한 걸 가지고 아이들은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거 터득했는데 한번 테스트 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지도에 뭐만 있어요? 생존 기술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밖으로 나왔어. 그래 가지고 본인은 청년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다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체험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얘가 하는 거는 다 축하해 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너 그런 거 경험했어? 너 남자친구하고 헤어져 봤어? 축하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언어를 많이 써요. "너 그런 경험 해 봤어?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을 많이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그 생존 기술에서 결정한 키워드를 찾아내요. 그거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가 그거 이전에 그 부정적인 어떤 생존 기술에 터득한 것 이전에 정말 가장 행복하고 천진난만하고 정말 자원이 많았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만의 강점이 있어요. 얘기한 essential strength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있죠. 강점. 이 아이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이 세 가지를 발견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열정적인 것을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열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요. 자연을 보면 진짜 막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게 막 저절로 나와요. 꽃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 꽃이 자연에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꽃이 꺾어져서 제 방에 오는 건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자연에서 보는 꽃은 이번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온통 자연 사진, 꽃 사진, 풀, 나무 이런 사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V는 비주얼이에요. 보이는 게 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색깔. 하늘을 보면 그 파란 색깔. 좀 전에 비가 막 오더니 지금은 또 막 금방 하늘이 맑아가지고 제 방에서 바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바로 하늘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드신 거죠. 또 나를 위해서 또 온갖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스팔트도 다, 지하철도 다. 전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정적인 거 사랑하는 걸 얘기할 때 그 느낌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자연을 볼 때 제가 항상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여기다 딱 이렇게 대요. 앵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걸 보면 항상 여기에다가 제가 느낌을 담아요. 이 손에. 그래서 막 뿌듯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을 안을 때 얼마나 포근하고 폭신한지. 그럴 때 또 앵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담아놓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우리 아이. 점점 이제 대화가 없어지는데 아이에게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아이들이 듣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굉장히 미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톤도 굉장히 막 밝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다 톤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사랑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사랑해를 화나면서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를 화내면서. 사랑해. 이런 거죠. 벌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요? 부드럽게. 사랑해. 애교 있게. 사랑해. 뭐, 여러분 좀 닭살이 돋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톤에 따라서 이 사랑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톤이 가장 의사소통 몇 프로죠? 38%. 그 다음에 표정과 제스처 5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7%밖에 안 된다라고 메라비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표정, 웃음, 톤 요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쓴다? 불평, 불만, 원망, 비난, 걱정, 근심, 두려움 막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을 많이 하죠. 컴플레인하고 매일 내가 뒷담화. 그렇죠? 그다음에 남의 안 좋은 얘기들 이런 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하루가 금방 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VAK로 아주 톤하면서 막 얼굴 표정 이렇게 지우면서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언어인데 왜 언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지치기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거 새롭게 남게 해주는 거죠. 열정적인 사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성 훈련을 좀 해봤는데 어느 집을 제가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딱 보면 무슨 대화가 있는지 언어가 이 허리공에 다 떠 있어요. 대충 이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알게 돼요. 참 저도 신기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가 있냐면 어머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오늘 오늘 뭐 했어? 주로 안부 인사가 너무 많아요.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게 떠 있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알고 아주 사소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오늘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왔는데 그 쓰레기 봉투 속에 팬티가 들어있더라. 막 이러가면서 우리도 버려야 할 팬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대화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들 충분히 청소년들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스토리를 많이 이 불평, 불만, 비평 이런 모든 비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봤던 스토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몇 시까지죠? 50분, 55분까지인가요? 네, 3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3시까지요? 네. 네, 그래서 Q&A를 3시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Q&A까지 3시까지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못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린 시절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 킹콩이 되거나 또는 사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용이 있어요. 정확하게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유지연 선생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슬펐던 사건. 한 가지만 얘기해보자. 제일 기억나는 첫 번째 슬픈 사건. 슬픈 사건. 저의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에서 네. 가장 기억하는 첫 번째 슬픈 사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항상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자, 혼자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정한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결정했어. 뭘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 같이 써주는 거. 그렇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이 나에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함께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데 혼자 있을 때 그 결정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훈이에요. 그때 굉장히 슬프고 외로웠겠죠. 그때 내가 뭘 결정했을까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 말은 뭐야? 혼자 있어서 안 좋았다는 얘기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슬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슬프죠. 네, 외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라고 하는 스토리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슬픈 사건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스토리가 나한테 새겨져요. 혼자 있으면 슬프고 외로워. 혼자 있으면 슬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준다?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결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배운 교훈이. 함께 해주자. 네, 이게 교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내가 발견된 나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 유지연 선생님의 가치. 함께 있으면 네, 행복하다. 네, 그러면 함께 있으면 뭐라고요? 행복하다 또? 네, 슬프지 않다. 외롭지 슬프지 않다.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함이 중요한 거고. 그럼 나의 달란트는 뭘까요? 곁에 있어주는 거. 저는 우리 유지연 선생님하고 사귀고 싶어요. 제 곁에 좀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든 청소년 시절이든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어. 그게 혼자 있으면 슬프고 외로워. 이게 우리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뭐죠? 스토리는, 부정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혼자 있으면 안 돼. 자, 이런 아이는 크면 어떻게 클까요? 혼자 있으면 슬퍼. 이런 아이들은 늘 누군가를, 관계를 어떻게 해요? 헤매고 다니겠죠. 고개 엄청 끄덕이시는데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우리 유지연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청소년. 진짜 친구가 많았어요, 청소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밖에 할 것 없이 정말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친구. 뭐라고요? 관계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 많았는데, 자,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워라는 그 키가 결국은 나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테스트를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뭘 테스트해요? 내 생존 기술. 그래서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거야. 근데 정작 뭐를 못 만나요? 나는 못 만나요. 나의 이센셜 스트레스, 진짜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정말 어떤 거에 강점이 있고 내가 정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이센셜 스트렝스가 뭐고 라고 하는 나의 관심을 안 두고 계속 어디에 초점을 둔다? 외부에 초점을 두면서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해가 되시죠? 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특히 사귀어도 외로운 애들은 잘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로운 애들만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년기의 결정 이렇게 돼서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교훈을 찾는 거죠. 아, 내가 함께함의 존재구나.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도 함께함이고 내 달란트는 옆에 있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뭐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해줘야 된다? 나. 그렇지. 나 자신. 내가 나하고 충분히 함께 해줘야 돼. 늘. 밥 먹었냐? 뭐 지금 밥 먹고 나서 마음이 어때? 그 다음에 또 너 지금 힘들진 않니? 이렇게 얘기해줘. 늘 나가 곁에 있어줘야 돼.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욕구가 뭔지,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내 느낌과 욕구와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늘 함께 해주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내가 나하고 함께 해주면 이게 차고 넘쳐. 막 이게 내가 함께 해준 아이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에너지를 너무 받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유지연 선생님한테 막 달라붙는 거죠. 함께 해달라. 너무 귀찮게. 너무 좋죠. 그런 거 상상하면. 그죠? 근데 그동안은 내가 궁핍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정말 나눠줄 거야.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장 슬펐던 사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 1, 2, 3 하면 전부 혼자 있었던 걸 거예요. 슬픈 사건을 통해서 그때 내가 스토리 쓴 게 뭐였나. 그리고 그때 내가 교훈을 찾아보는 거죠. 그걸로. 교훈을 찾아보고 그 교훈이 결국은 내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가치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떤 판단, 그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가치가 되면서 그 가치가 결국은 나의 달란트가 되고 내 사명까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그걸 내가 빼서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은요 이제 청년기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하게 게임을 요즘 뭐 구글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 아닌 애들은 뭐 구글에 취직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 게임 중독인 애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진짜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 가치와 이 나름대로 이 아이만 가지는 기술과 이 아이의 재능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을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부모로서 할 게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눔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시간상 우리가 못하게 또 됐네요. 자, 서론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예.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질문, 코치님 네. Q&A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을 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김두영 선생님. 네. 이제 들으면서 고난과 상처 뭐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낼 때 같이 견뎌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큰아이가 지금 고3인데 한국 나이 고3인데 이제 고2 수업을 받고 있고요. 제가 시에라리온에 있지만 여기에서 교육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그 세네갈에 떨어져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학이 돼서 들어왔는데 네. 사실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뭐 그 슬픈 사건들이 노출이 되는지 네. 이제 물론 전화를 가끔 해서 저한테 주저리 이야기는 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8월에 또 둘째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네. 어떻게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슬픈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네. 같이 견뎌줄 수 있는 건지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또 들어주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주고 그런 건 하는데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게 좋은 이렇게 음. 방법일까? 그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강의를 듣는 네네. 동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건 떨어져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의 이 성장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파트를 언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언어를 엄마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근데 엄마가 늘 불평, 불만을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죠. 저부터도 뭐 아이가 딱 나타나면 이렇게 하면서 욕이 나오려고 하죠. 너 정말 왜 늦게 자가지고 이제 일어났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유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점점. 요 앞뒤 앞은 조금 얘기해도 돼요. 근데 뒤가 조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어가 이미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있다. 괜찮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볼 거야. 어떻게 의식할 거야. 내가 정말 편하게 있으면 돼. 엄마가 진짜 편하고 전화할 때마다 좋은 걸 얘기해 주고 엄마가 진짜 편하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면 이 아이들은 자기 길을 다 찾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게 키예요. 그래서 진짜 아니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하는데 아니 어떤 엄마를 상담했어요. 근데 아이가 5살짜리가 따라왔어요. 방이 2개니까 여기 옆방에 얘가 있었어요. 얘기 뭐 놀이감 막 장난감을 잔뜩 갖고 왔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엄마랑 저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동 잘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얘가 쪼르륵 나왔어요. 소리도 안 들렸어. 근데도 애가 벌써 아는 거죠.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막 거기서 내다보는게 제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얘가 엄마가 나 때문에 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혀 자기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근데 5살애가 뭘 한다고.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모든 게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안정된 편안한 상태에 계시느냐. 이게 이 아이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주실래요? 큰아이가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지금 떨어져서 지냈어요. 네. 뭐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이렇게 적응해서 지내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바빠지기도 하고요. 수업도 많아지고 숙제도 많아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뭐 핸드폰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방학 때는 핸드폰을 뺏기는 계기가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건이에요. 네,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거 못 지켰으면 뺏겼겠어요? 근데 그 계기가 그 아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어쩌다 이렇게 너 핸드폰 뺏겨봤어? 야, 너 그런 경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만화책보다 뺏겨봤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네.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고요. 그래서 핸드폰 뺏겼어요. 그래서. 네네. 음. 핸드폰을 뺏겼을 때는 이메일로 이제 소통을 했었고요. 네, 이메일에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5월 13일인가 네. 그때 이제 남편이 한번 갔다 왔어요. 2년 반 동안 보내놓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고 방학 때 이제 방학 때 애가 오긴 네네네. 했는데 학교를 찾아가 본 거는 이제 보내놓고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뮤지컬 발표회가 있어서 네네. 작년에도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내년엔 자기가 고3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네.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음. 마지막일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엄마나 아빠 중에 같이 오면 제일 좋은데 한 음.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음. 이제 남편이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애가 고마운 게 자기가 원하는 거든 있었던 일이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음. 그게 참 고마운데 음. 어, 음. 이제 둘째는 조금 더 달라가지고 더 독립적이어서 음. 이제 사실은 둘째 아이가 좀 더 제가 음.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중2인데 네. 어린데 학교를 또 가야 되고 네. 언니가 물론 있어서 조금 안정은 돼요. 이제 음.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조금 음. 달라서 이 아이는 음. 자기 이야기를 뭐 많이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또 않고 사실 저보다 이제 둘째는 아빠랑 친해서 아빠랑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어, 음.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이야기해 주셔서 네. 이거 들으면서 사실 그렇구나. 어. 내가 행복한 이야기 많이 해주면 되고 어허.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면 그렇죠.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이제 큰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건 뭔데? 걘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어떤 토를 달거나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고 계속 재미있게 들어주는 거죠. 와, 진짜 좋았겠다. 너 지금 핸드폰 너 뺏겨봤어? 와, 너 진짜 너 근데 2번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 그러다가 인생 좆될 수 있어.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재밌다.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걸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아까 우리가 아이를 머리로 대하지 않고 가슴으로 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하는 거죠. 엄마가 네가 얘기해 줄 때 엄마가 너무 재밌어. 엄마 너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네가 이런 거 얘기해 줘서 엄마 너무 좋아.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가 뭘 하겠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 얘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거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너가 얘기하는 거 재밌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경청이 제일 어렵고 사실 돈을 내야 경청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돈도 안 내고 들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거 잘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혹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내가 놓치고 지나갈 때 다시 이제 밥 먹다가 야 근데 내가 아까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딴 생각해서 내가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내 마음, 내 심보가 편안해져요. 계속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현재 계시는 곳에서 힘들고 또 내가 계속 어려운 속에 있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엄마 아빠가 그런 걸 하는 걸 당연히 한 걸 알지만 마음속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너무 그것들이 오래됐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좋은 거, 또 이렇게 뭐 은혜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끔 가는 거죠. 그게 어려운데 우리는 가능한 언어를 어떻게 하자? 가십을 한다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를 계속 나누는 거를 많이 하는 연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서 답을 찾으셨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칭 말 그대로 정말 코칭 세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은재 코치님은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드리면 안 돼요. 최소 기본이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은 드려야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한 사람씩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마도 저희가 이제 DMP 세션이 이제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있어서 그런데 또 초대해서 우리 이은재 코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네, 또 대학생 이상과의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또 들으실 수 있죠. 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우리 수고해 주신 이은재 코치님한테 우리 한번 박수로 네, 하트도 좀 감사합니다. 네, 꽃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저께 꽃을 댁으로 보내드렸어요. 잘못 선택했구나. 이은재 코치님 조금 더 아는 시간을 저희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3시 한 12분, 13분까지 이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소그룹방을 나눠야 되는데요. 여기 이름 바꾸기에 신청하신 이름으로 해주시면 제가 소그룹 나누는데 좀 도움이 될. 몇 분이 아직 그 영문이나 뭐 그냥 이니셜로 해주신 분이 네네. 계셔서요. 이름 네. 바꾸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그 DMP 소그룹 시간에 또 더 많은 이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서 또 다른 가족분들 또 소그룹 리더분들이 또 잘 인도해 줄 테니까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